국어를 고민하는 친구들의 거의 대다수는요, 시간 관리 전략을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 속된 말로 수학이 시간이 부족합니까? 근데 여러분, 국어는요, 국어를 잘하든 못하든 시간은 거의 다 부족해 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저 수능날 점수 제일 잘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은요, 사이비 교준화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구평을 털어라. 털리지 말고 제발 텁시다. 그쵸? 원하는 등급 좀 맞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잘 고민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빠르게, 바쁘잖아요? 빠르게 한번 요점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구평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는 여러분들이 무한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학교에서 자습도 많이 주잖아요. 학원도 많이 줄였죠? 시간은 상대적으로 많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계속 머릿속에 내가 구평을 들어갔을 때 어떻게 시험을 보겠다, 내가 이런 전략으로 시험을 보겠다라는 거를 머릿속에서 팽팽팽팽 돌려야 되는 거예요. 쌤은 오프라인 수강생 친구들한테 늘 얘기를 하거든요. 네가 이번에 어떤 순서로 볼 거냐, 어떻게 진행할 거냐, 이거 계속 물어봐요. 그럼 애들이 그걸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정립을 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림으로써 내가 시험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를 정말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전략적 시험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게 과연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뭐에 약한지. 근데 그걸요, 회피해요. 여러분, 평가원 지문은요, 독서 지문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언제나 해결하죠. 근데 우리 친구들은 문제점을 보면요, 회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피하지 말고요, 내가 6평 때 걸렸던 거, 3모, 5모, 7모 때 걸렸던 것들을 한번 끄집어내서 이번에 내가 그걸 어떻게 개선해 볼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전략이라는 건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몇 분 내에 어디를 통과할 건데 그걸 통과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플랜 A, 플랜 B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상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다 대응해야 원하는 점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 세 번째는요, 이번 시험의 목표를 수립해야 되는데 난 이번에 2등급이 목표야. 이거는요, 하수입니다. 여러분, 목표 등급을 세우라는 말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서 내가 시도해 볼 것, 내가 이번 시험에 이런 것들을 시도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것이 목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6평 때 선택 과목에서 시간을 너무 오래 써서 내가 좀 내 실력 발휘를 못했어. 그럼 이번 9평 때는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시험을 끌어가 볼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시도해보는 것, 이런 걸 목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9평 당일입니다. 여러분, 9평에 임하며, 자, 일단 우리 국어를 고민하는 친구들의 거의 대다수는요, 시간 관리 전략을 고민하는 거죠. 과연 내가 80분 내에 45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게 과연 문제인 거죠. 여러분, 속된 말로 수학이 시간이 부족합니까? 이러면 다들 끄덕끄덕 하는데 몇몇 친구만 엥? 해요. 그 엥 하는 친구들은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죠.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어차피 4점짜리를 손을 못 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10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여러분, 국어는요, 국어를 잘하든 못하든 시간은 거의 다 부족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데요. 3등급 이하, 여러분 이하는 포함인 거 아시죠? 3등급 이하는요, 선택 과목을 먼저 풀든 독서론을 먼저 풀든 어쨌든 좀 가벼운 걸 먼저 해결하고요. 문학을 먼저 푸세요. 독서는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3등급 이하의 친구들 중에 쌤, 저는 문학이 더 약하던데요? 아니요, 여러분, 통계 내보세요. 진짜 그런지 별로 안 그렇던데요. 언제나 독서 점수가 더 많이 나가요. 여러분, 독서는요, 3등급 이하의 친구들은 풀어도 많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풀어서 틀릴 바에는 시간이 없어서 틀리는 게 낫겠죠. 그래야 내가 시간이 있으면 맞을 수 있는 것들을 맞을 수 있는 거니까요. 이해됐죠? 그래서 3등급 이하의 친구들은 독서를 후순위로 빼는 대신에 내가 시간이 확보되면 맞힐 수 있는 문제들을 맞춰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1, 2등급권인데요. 불안정한 1등급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쩔 땐 2등급, 어쩔 땐 1등급 이런 친구들은요. 선택 과목과 독서론의 순서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조금 더 원하는 방향을 가면 되고요. 문학과 독서의 순서도 바꿔도 됩니다. 왜냐? 이때부터는 솔직히 그래요. 이과 친구들은 문학에 조금 더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리고 문과 친구들은 독서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게 좀 사실상 맞기 때문에 본인이 좀 더 자신 있게 여기는 영역을 먼저 풀면 돼요. 쌤이 계속 말하지만 시간 관리 전략의 포인트는요, 내가 풀어도
풀어도 틀릴 것을 후순위에 배치함으로써 시간이 없다면 버리는 지문이 돼야 되는 거죠. 물론 안 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잘 풀 수 있는 거를 먼저 풀어서 점수를 확보하고 내가 풀어도 정답률이 낮은 것들을 뒤로 배치함으로써 시간이 부족할 때를 대비하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확정적인 1등급입니다. 여러분 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쵸 여러분? 1등급은요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1등급이 나왔다는 거는 여러분들의 독해력이 좋은 거고 잘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남들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는 거에 흔들리지 마세요. 본인이 하던 대로 하세요. 본인이 풀던 순서대로 하되 내가 조금 마음에 집히는 게 있었어.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은 뭐부터 푸는 게 좋다던데 이렇다던데 이런 말을 왜 듣습니까? 본인이 이미 국어를 잘하는 학생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1등급 친구들은요. 하던 대로 하시면서 대신에 본인이 좀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루틴을 잘 확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등급별 전략보다 중요한 건요. 뭐니 해도 내가 막혔을 때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잘 안 풀릴 때 이 문제를 넘어가면 다시 돌아와서 이걸 또 읽어야 된다는 생각에 뭔가 막막해서 못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해보세요. 여러분들 보면요. 아무것도 안 해보고 계속 막연하게 불안해하기만 하거든요. 해보면요. 일단 넘어갔다가 내가 막혔던 그 지문에 돌아와도 내가 푼 부분, 내가 읽은 부분까지는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막혔어. 뭔가 안 풀려. 하면서 계속 지문과 문제를 왔다 갔다 하는 나를 발견할 땐요. 그냥 킵해놓고 빨리 넘어가세요. 다음을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완주를 할 수 있는 거지 거기서 그냥 동동동동 하고 있으면은 그냥 거기서 시간이 다 흘러가고요. 뒤에 지문 짧으면 한 지문, 길면 두 지문을 다 날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많은 지문들 속에서도 어려운 문제를 제외한 것들은 여러분들 풀 수 있는 거 많잖아요. 어휘라든지 내용일치라든지 전개 방식이라든지 풀 수 있는 게 많은데도 내가 못 넘어가서 날리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여러분 넘어가세요. 제발 넘어가세요. 여러분 넘어가야 됩니다. 저는 맨날 말해요. 저희 오프라인 친구들한테 제발 넘어가라고 라고 맨날 얘기를 해요. 넘어가서 일단 완주하고 돌아와서 내가 막혔던 거를 다시 봐도 늦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요 무엇보다 또 중요한 그 기세. 여러분 공부는 기세잖아요. 여러분들 불안한 거 압니다. 저도 재수까지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할지 아는데 여러분 불안한 마음을 잘 컨트롤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의 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잘할 수 있음을 믿으면서 그 기세를 치고 가야 돼요. 내가 국어 못하는데 이런 생각 계속 잡혀 있으면은 국어는 계속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잘했던 순간순간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복기해 나가면서 잘 볼 수 있다 라고 믿으세요. 제가 형광 친구들한테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수능날 가장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은 법 있어?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지지부진해도 수능날 가장 높은 점수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꼭 안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다만 그걸 믿고 그냥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과 기세는요. 평소에 학습, 연습, 나의 생활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저 수능날 점수 제일 잘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은요 사이비 교준화되는 거죠. 그게 좋은 학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면서도 자기를 못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상태로 수능을 보러 가라 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구평이 끝나면요 오답을 열심히 하고 수능까지의 전략을 세워야겠죠. 구평 끝나고 나면 수능 원서 접수 이제 다 했고 또 이제 친구들 수시 원서 접수하고 이러면서 되게 많이 풀어져요. 여러분 그 시간은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재수하지 않으려면 혹은 삼수하지 않으려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써야 된다는 거를 명심하면서 특히 내가 이번 구평을 통해 6평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점을 돌아보고 수능까지의 계획과 전략을 세워서 정말 수능날 국어 최고점 맞고 꼭 원하는 대학 가길 바라겠습니다.